안녕하세요. 신양입니다. 북한의 최고 명문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시험 날에는 대학 정문에 아들, 딸의 입학시험이 걱정돼서 찾아온 수험생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온 지 60년이 넘은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체제가 극명하게 다른 만큼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북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으며 또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북한 영화나 방송을 통해 그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새터민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제상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 단체 활동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학교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교문에서 기찰대에게 복장 검사를 받고 학교로 들어간다. 살아요. 어딜 가면 다 지어라요. 먹다시도. 너 어제 주문 샀니? 그리고 교실에서 독보회를 한 뒤에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걸 봐. 독보회란 한 학생이 앞에 나와 정치 사상에 관한 신문의 사설 등을 읽어주는 것이다. 어느 학년, 몇 학년 몇 반, 어느 지구는 이제 어디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학교 그 주변에서요, 정문 제일 가까운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지구 이제 반장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은 이제 내 학급에서 이제 간부 중에 그 지구에서 제일 높은 간부로 그 대를 인솔자거든요.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7시 반에 첫 수업 시작이니까 7시 15분까지 모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시 15분까지 다 모이게 되면 대 인솔자가 그 대를 인솔해가지고 학교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거든요. 개별적으로 통과하는 학생은 이미 또 이제 소년단 위원들이 그 소년단 지도원이나 사로통 지도원 이런 선생님들이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그 단속이거든요. 개별적인 학생들도 그 단속됐는지 비판 무대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다 대를 맞춰서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다음 학교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의 수업은 주로 45분씩 이어지는데 중간에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는다. 쉬는 시간에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밖에 나가서 세기차기 또는 돌을 세워놓고 먼 거리에서 맞추어 넘어뜨리는 놀이인 맥강치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북한 학생들의 학교 수업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바로 업간체조. 업간체조는 3교시와 4교시 사이에 15분 동안 하는 체조로 주로 소년 율동체조나 건강 태권도를 한다. 남한과 북한 교육의 차이점은 교육 내용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초기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북한의 교육제도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북한의 교육제도와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키우기 위해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학제는 4-6-4년제를 근간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 4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사회주의 교육 전반의 기본 방침을 집대성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에 의하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정치 사상 교육과 과학 기술 교육, 그리고 체육 교육이다. 금송학원 외국어 강좌 교원 한옥군. 그러나 이런 기본 학제와는 별도로 엘리트를 양성하는 영재학교, 외국어 학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이해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혁명학원과 같은 출신 성분에 따른 특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줄넘기에 필요한 템색이
최근 북한에서는 사상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외국어 교육과 첨단과학 기술 교육 등 실용적인 차원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에 들어서 영어와 중국어가 그동안 제일 외국어였던 러시아어를 두르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자리 잡았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개 더해 외국어 학원이라는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에 서질 있는 학생들, 좀 특별히 재능 있는 학생들을 외국어 학원에 이렇게 불러다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외국어 학원에 넣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외국어 학원에 가요. 그쪽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쪽 학생들의 수준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과목 수도 일반 중학교 학생들의 과목 수는 아마 한 20가지 그 정도 되는데요. 그 학생들은 아마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될걸요. 외국어 수업이 차지하는 수업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은 영어과라면 영어를 일해서 항상 달고 살아야 되죠.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에 수업을 할 때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매주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양 외국어대학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일상적인 외국어 회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시도들은 북한의 외교관 및 무역 일꾼을 키워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약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경제의 단번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 노선에 따라 컴퓨터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들 가운데 선발된 소수의 영재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며 첨단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 교육, 일반 중학교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만한 컴퓨터도 없고 컴퓨터 선생님들의 실력은 이렇게 높다고 하지만 컴퓨터가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실기는 가르쳐주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려주죠. 컴퓨터는 실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실기도 못해보고 인터넷도 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경제난 이후 기자재 부족과 시설 낙후, 그리고 출석률 저하, 수업의 질 하락 등으로 학교 교육은 총체적인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선희 학생. 수업 분위기랑 좀 겨울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데요. 봄부터 가을, 봄에도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 가을이면요. 부모님들 일손도 없고 또 집에서 또 밭농사 하느라고 또 산나물 캐러 많이 가고 식량이 부족해서요. 많이 안 오는 애들 있고 여름 같을 때는 한 10명 정도? 15명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천 분야의 사상적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 사상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등 이른바 백두산 3대 장군의 위계성 교양을 기본으로 한 어린 시절이나 혁명활동 등의 교과목을 배우고 또 대학교에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주체 철학과 혁명 역사 등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북한의 학생들의 학교 수업은 오후 3시 15분 정도에는 모두 끝이 나는데요. 그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걸까요? 만경대 학생 소년공전이
청소년 학생들의 대중과외활동 기지로서의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오후 시간에 음악이나 체육 등 취미대로 선택한 소조에 가서 활동을 한다. 소조 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의 지도를 받는 이른바 보충 수업. 우수한 실력과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 선발되면 수업을 마친 후 평양 학생소년궁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 궁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과외 교육기관에서 소조 활동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무용이나 음악, 수예, 태권도 등 다양한 교육을 2-3시간 정도 받는다. 북한은 예체능 교육을 강조해 학교에서 예술소조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주로 손풍금이나 하모니카, 기타나 피리 등의 악기를 배운다. 자, 사과랑 먹으면서 해라. 고맙습니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남한과 같은 과외는 실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친구들과 모여 시험 공부를 하는 경우는 있다. 고급 관리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교 교원을 초대해 부정기적으로 자녀의 지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일단은 대학 졸업생들이 가해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컴퓨터, 영어, 그다음에 좀 뭐 피아노라든가 이런 예능 쪽. 그런 대학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장 기업소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런 돈 있는 집, 간부집 이런 데 가서 가해하면 사실 막 달러도 주고 그렇거든요. 막 한 달에 심지어는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까지 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는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고 간부들 자체가 비리 행용해가지고 엄청 잘 싸니까 자기 자식 교육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죠. 막 피아노 같은 것도 막 몇천 달러짜리 막 사주고 자기 월급에 진짜 뭐 몇천 배, 몇만 배 되죠. 몇천 달러면. 얘는 근데 많으니까 일단은. 그 애들 그렇게 가정교사 막 1:1 가정교사 붙여가지고 막 과외를 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평양의 경우고 평양이나 뭐 충진, 남포, 원산 이런 대도시 경우고. 북한 학생들만의 특징적인 활동을 들자면 바로 노력 동원과 조직 생활이다. 북한의 교육은 생산 활동과 결합되어 있어 모든 학생들은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중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은 연간 4주, 5, 6학년은 연간 8주 동안 의무적으로 농촌 지원이나 건설 현장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많이 나가죠. 정말 강릉이 뭐 옥수수 유명단지, 뭐 주신호법 해가지고 유명단지를 심지 않습니까? 학생 인력 한 50%, 60%가 그걸 학생들이 전부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파종할 때 보면 인력의 50%, 60%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정말 우스갯소리로 학생단지다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없으면 파종 못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또한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누구나 조직 활동을 해야 한다. 바로 소년단 활동.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반장이나 주번이라는 제도가 없다. 대신 학교의 소년단이 규율 통제를 하는데 북한의 어린이들은 소년단에 입단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는 경야는 장군님의 그리고 중학교 4학년이 되면 소년단 생활을 끝내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에 가입. 소년단의 상징이었던 붉은 머플러 대신 왼쪽 가슴에 청년동맹 휘장을 달게 된다. 오후 5시 TV가 시작하는 시간. 북한의 어린이들도 TV 보기를 매우 좋아한다. 10분 동안의 뉴스가 끝나면 어린이 시간인데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만화, 영화, 인형극 등을 방영한다.
북한의 학생과 남한의 학생들, 특기 적성 활동을 하거나 또 여가 시간에는 TV를 본다거나 방과 후의 모습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북한 학생들의 대학 입시의 모습은 어떨지 북한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장 동아리를 걸어올려라. 여보. 못 떠나느냐? 너처럼 학생 때 공부를 안 하다간 커서도 건달이 돼서 수사오는 고사하고 아무런 희망도 실현 못해. 응? 북녘 학생들에게도 시험은 골치 아픈 일이다. 그럼 북한의 대학 입시 분위기는 어떨까? 북한의 대학 입시 열기나 경쟁률은 남한처럼 치열하지는 않지만 북한 나름의 대학 진학 열기도 만만치는 않다. 북한의 대학 시험 제도나 방식은 남한과 많은 차이가 있다. 선녀와 리영동문 상급학교에 추천되었습니다. 우선 대학 선택권이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점. 즉, 각 도, 시, 군 교육 담당 기관이 지역별로 실시하는 대학 입시를 위한 예비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들에게 대학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시험은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문학, 수학, 화학, 물리, 영어 등 6개 과목을 보는 필기시험과 체육시험, 그리고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급학교는 적어도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 준비하지. 동아리 엄청나기가 뭐야, 시시하게. 그럼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은 무엇일까? 이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소린데. 과거에는 누구나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청소년들은 졸업 후 외교관으로 임명되거나 해외 근무로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직종에 비해 수입이 높은 외국어 대학이나 상업대학을 선호하고 있다. 실기 실천 능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학습실과 실습장들을 현재적으로 잘 꾸리고 대학시험 입시 전에 그 졸업반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졸업시험을 치거든요. 졸업시험을 1, 2, 3차에 거쳐서 해요. 거기서 뭐 1등부터 20등권 내에 드는 학생들은 대학 추천이고, 그리고 20등부터 50등 내에 속한 학생들은 전문학교 이렇게 추천해요. 그리고 각 대학의 통지서하고 수험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제자리에 가서 시험을 치고, 시험을 치면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다시 안 해요. 시험만 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통지서가 와요.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하고, 통지서가 오면 합격된 애들은 가고 불합격된 애들은 못 가는 거죠. 실시 애들이 선호하는 건 아무래도 평양외고대학, 장철구 상업대학, 뭐 인민경제대학 뭐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90년대 중반부터 뭐 장사풍이 불고 사람들이 이제 막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데 막 물조져가면서 경제 쪽, 그냥 상업계통 쪽 이런 쪽을 이제 또 많이 선호를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성적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는 북한 학생들의 모습, 우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소조 활동을 하거나 소년단, 청년동맹에 가입하는 모습에서는 역시 낯선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젠 남과 북이 과거의 갈등과 대결을 넘어서 상생 공영하는 새로운 통일 시대로 나가야 할 텐데요. 통일이 되면 바로 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학생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